꽤 조용히 준비 중인 신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비판 여론은 생각보다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돌파하려면 꽤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9월 판매량 공개 이후 일주일 정도는 KGM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이게 영상 하나로 끝내기는 내용이 방대해서 아예 주제를 나눠서 다뤘는데, 오늘은 최근 이 액티엄 판매량을 주제로 연재하는 칼럼이 마지막 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액티엄 판매량이 적게 나온 이유와 10월과 11월 판매량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그럼에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도 모두 설명했습니다. 즉 이제는 앞으로 어떤 차가 어떻게 나와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야 할 때란 건데, KR10과 F100에 묻힌 차 있잖아요. 미니밴인데 오늘은 이 미니밴이 진짜로 나오는 건 맞는지, 그리고 만약 나온다면 KGM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KGM을 향한 비판 여론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문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상황을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자동차라는 게 무언가를 한 번에 수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KGM이 그 정도의 여력이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 번의 기회도 있었고 소비자들도 그 기회를 기다려줬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연속으로 나오니 실망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월과 11월 판매량까지 봐야 정확하겠으나, 큰 이변이 없으면 지금 상태의 판매량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겠죠. 가능성이 크다는 건 굉장히 신중한 표현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KR10이 어떻게 나와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했고 F100이 어떻게 나와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제에서 댓글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던 차가 하나 있습니다. 미니밴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에는 나름 일리가 있었습니다. KR10은 중형 SUV, F100은 대형 SUV인데 지금 이쪽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미니밴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거죠. 당장 준중형에서 중형 SUV 쪽은 KGM만 봐도 코란도, 토레스 전기차, 액티언,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KR10까지 추가가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포화 상태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밴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미니밴이 출시된다 해도 돌파구는 안 될 겁니다. 미니밴이 나온다면 꽤 의미 있는 일이긴 할 겁니다. 그 시절 한 획을 그었던 이스타나를 개성하면서도 카니발과 같은 승용형 미니밴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디자인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L처럼 강인하고 슬라이딩 도어와 같은 미니밴만이 장점,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4륜구동까지 갖추면서 KGM만이 차별화까지 실현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아직 이 미니밴은 솔직히 말하면 스케치 단계도 못 왔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논하는 것이 굉장히 섣부르다고 생각될 정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언급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구가 될 수 없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엔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수준, 지금과 같은 상품성으로 나온다면 미니밴이 나와도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서 등 돌린 소비자를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인 인정과 충성 고객 유치를 성공하려면 모두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몇 가지를 말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각자의 생각을 말하면서 토론해야 그나마 나은 해결책이 하나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KGM이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절실하게 임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명제는 중간 권력자들은 안 이랬다입니다. KGM이 중간 권력자들의 범위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차를 출시함에 있어서 어떠한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게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방향이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누군가가 해당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KG그룹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리는 그 시절 쌍용차이 임원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물론 개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 원리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더 이롭게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걸 자동차 시장에 빗대어 표현하면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만족할 수 있게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간 권력자들은 이 기본 이치에서 어쩌면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영원 사장이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한 번이라면 모르겠으나 수십 년간 너무 여러 번 안 좋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많이 팔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아닌 다른 것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벤츠를 보면 어떤가요? 세계적인 벤츠가 이름 모를 파라시스 배터리로 한국에서 이미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꼭 사회적으로 흔히 있는 이러한 의심이 아니더라도 중간 권력자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한두 번이라면 실수일 수 있으나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도 비슷한 역사를 반복해왔고, 쌍용차 시절부터 있던 이 중간 권력자들이 추진하고 만들어냈던 결과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입니다. 두 번째 명제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KG그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흔히 뉴스에
뉴스에서 말하는 대규모 구조 조정이 아닙니다. 직원들을 해고시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 조정은 일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구조를 조정하자는 말입니다.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KG그룹에 인수되기 전 쌍용차 시절에도 이 회사에는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는 팀이 있기는 한가 싶습니다. 비록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기아차나 르노코리아도 자동차 연구 개발에 관련해서는 비중 있게 다룹니다. 연구 개발 현황, 앞으로의 연구 개발 계획 이런 걸 발표하면서 회사의 비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KG그룹이 전체적인 점검을 할 때가 됐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책임자한테는 책임을 묻고 자동차 회사다운 구조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 만두집이 엄청나게 맛있는데 정작 만두의 맛에 대해서는 가게 주인이 이야기를 안 하고 만두를 찌는 찜통 디자인이 예쁘다고 자랑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작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간다고 하는데 정작 트렌드에는 민감하고 여론도 빠르게 흡수해버리는 특이한 케이스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진력을 얻어놔야 그 다음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제는 상품성 개선을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동차라는 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상품성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판매량으로 말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는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없으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적으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자동차 안에 어떤 나라의 부품이 얼마나 쓰였는지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디스플레이로 모든 버튼을 때려 넣었으면 적어도 사용하기 불편하진 않아야 합니다.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티어링 휠에 꼭 오토홀드를 넣었어야 했냐? 저희도 여기에 연관이 아예 안 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해결이 시급한 것을 1순위로 스티어링 휠을 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란 것이고 그래서 당시 영상에서도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순수하게 상품성으로 소비자들이 외면을 받는 건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정부가 KGM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해도 소비자한테 구매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상품성이 뒤처지면 소비자들은 외면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걸 소비자들이 두 눈으로 본 뒤로는 그 다음에 나올 신제품에 대해 기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토레스는 딜레마가 됐습니다. 돌파구가 되었어야 하지만 또 다른 해결 과제를 만들어 버렸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도 없으면서 모든 버튼들을 디스플레이에 넣었는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연구 개발 쪽에선 당연히 복잡한 문제인 걸 알고 거부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이걸 밀고 있는 건 디자인 쪽 말고는 없는데 이런 합리적 의심이 생겨나는 것 말고는 없죠. 일단 이 디스플레이에 모든 걸 때려 넣는 결정이 모든 부작용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디스플레이 성능이 좋아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나마 신형 BMW가 비슷한 사례인데 그마저 BMW는 자주 쓰는 기능들은 디스플레이 밖으로 버튼을 빼놨습니다.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도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뜩이나 좋지 못한 디스플레이 상태가 물리 버튼이 사라지면서 몇 배는 더 큰일이 되어버렸고 소비자들이 불만은 터져버렸습니다. 물리 버튼이 다시 돌아오는 걸 기다리려면 KR10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쌓이면 불만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기대감을 상품성이 배신할 때마다 그럼 그렇지 라는 여론이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즉 이런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 채 미니밴이 나온다면 토레스 액티형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란 거죠. 어차피 비슷한 상품성으로 나온다면 똑같은 비판을 들을 게 뻔한 거 아닌가요? 미니밴은 특히나 만들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카니발보다 더 좋아야 하면서 카니발과 차별화되려면 미국이나 일본 미니밴을 참고하여 만들어야 할 겁니다. 미국 미니밴들은 기능이 탁월하고 일본 미니밴들은 승차감과 주행 성능이 압도적입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이라도 잡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뜩이나 카니발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데 아예 기아의 PBV까지 등장할 예정입니다. 미니밴에 최적화된 구조로 구조 자체는 카니발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들에서 미니밴은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이고 KR10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도 당장 상품성을 개선하기는 힘들 겁니다. 애초에 실내가 토레스 전기차와 똑같이 나올 거고 이건 액티언하고도 똑같은 실내일 거라서 물리 버튼 부활은 꿈도 못 꾼다는 거죠. KR10부터는 진짜 달라졌어요를 보여줘야 그나마 돌파구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아직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KG그룹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쌍용차는 5회사는 어차피 한국 시장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는 쌍용차 내부에서 단독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추진해 오면서 그런 결과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자기 성찰을 하면서 고쳐야 할 점을 지시할 수 있는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기회는 있으나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KR10을 시작으로 조용히 출시를 준비 중인 미니밴까지 돌파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